은퇴했는데 통장에 8천 부부는 어떻게 살까?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정말 자유롭다 고 느끼기보다는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해왔는데 남은 게 이게 다일까?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고 나면 그 모든 고민이 사라질까요? 예를 들어 은퇴 후 통장에 남은 자산이 8천만 원뿐이라면 이게 과연 우리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자산일까요? 일자리도 없고 매달 나가야 할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8천만 원은 과연 충분할까요? 부부의 현실적인 노후 생활을 공개한다고 해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해 볼까요? 1. 자산 8천만 원 과연 충분할까?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자신의 자산을 점검하는데 그중 8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주는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도대체 이 돈으로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까? 라는 질문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떠오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산의 크기보다는 그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1. 정수씨 부부의 변화. 정수씨 부부는 은퇴 후 자산 8천만 원을 손에 쥐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큰 집도 아니고 작은 단독주택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아보려고 했죠. 처음에는 낙천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상에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물가가 저렴한 시골로 갔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고장난 차, 그리고 텃밭을 가꾸기 위한 초기 비용 등으로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었죠. 그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소득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수 씨는 작은 온라인 창업을 시작했고 아내는 재능을 살려 자택에서 시작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을 찾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자산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작은 수익과 안정적인 생활로 처음에 상상했던 불안한 은퇴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 경제적 자립 그 이상의 의미.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이 강민수 씨와 그의 아내. 강민수 씨는 은퇴 후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예전과 똑같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8천만 원은 큰 돈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의 바닥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가 선택한 방법은 경비 절약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정적 교육이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 후 소소한 재테크를 통해 매달 10%씩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은퇴 후 3년 만에 그의 자산은 예상보다 더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강민수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여전히 가능성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삶의 질을 높이는 작은 변화. 자산 8천만 원만으로는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산을 아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산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산이 많지 않다면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는 법을 알아야 하죠. 실제 사례 3. 이은숙 씨와 박진호 씨의 행복한 노후. 이은숙 씨와 박진호 씨는 8천만 원으로 은퇴 후 자영업을 시작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주부로서 소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에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작은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믿음이었죠. 그들은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며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무료 활동과 재정적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그들은 실제로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론 자산 8천만 원, 그 이상의 가치는 무엇일까? 자산 8천만 원만으로 은퇴 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은퇴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산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수 씨, 강민수 씨, 그리고 이은숙 씨 부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변화와 실천이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8천만 원이라는 자산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자산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자산 8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전문가의 시각에서 풀어본 현실적인 전략. 자산 8천만 원으로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현실적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꿈꾸며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나? 라는 고민이 가장 클 겁니다. 사실 자산 8천만 원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꾸려가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죠.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효율적인 자산 관리와 재정적 자립을 목표로 하며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좀 더 실현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1. 자산 관리와 소득 창출 투자와 수익 창출의 조화. 자산 8천만 원을 가지고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산을 단순히 예금에 두는 것보다는 투자와 소득 창출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팁 1. 분산 투자로 리스크 최소화하기. 8천만 원을 단기적, 고위험 투자에 모두 묶어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신 여러 가지 투자처를 분산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40%는 안전성 있는 채권이나 국채에 투자하고 나머지 60%는 주식, 부동산 펀드, 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 자산 8천만 원 중 40%인 3,200만 원을 저위험 채권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3%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96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나머지 60%인 4,800만 원을 배당주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 평균적으로 연 45%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192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의 배당 소득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 분산 투자하더라도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따르므로 시장 변화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6개월마다 자산 배분을 점검하고 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2. 생활비 절감. 은퇴 후 소비 패턴의 변화. 은퇴 후 자산이 제한적이라면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소비를 줄이기 위해선 생활비 절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출을 줄이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팁 2. 월세 대신 소형 아파트나 전원주택으로 이사. 은퇴 후 자산이 8천만 원이라면 큰 도심의 고급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없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형 아파트나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지방으로 이사하여 생활비가 저렴한 지역에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서울에서 월세 80만 원인 1인 가구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연간 960만 원의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이사하면 월세 40만 원으로 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 48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죠. 주요 주의사항. 지방으로 이사할 때는 생활 편의시설이나 의료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외진 지역으로 이사하면 교통이나 상업시설의 불편함이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팁 3. 매일의 소소한 절약 습관.
은퇴 후에도 매일의 작은 지출을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면 장기적으로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 외식비, 유틸리티 비용 등을 절약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외식을 줄이고 건강한 식단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면 월 30만 원 이상의 절약이 가능합니다. 전기세나 가스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LED 전등을 사용하거나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 지나치게 절약하려다가 건강이나 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지출을 줄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외식을 줄이거나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3. 부부 간의 협력과 소득 분배에 함께하는 노후. 은퇴 후에 자산 8천만 원으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부부가 각자의 강점과 자원을 잘 활용하면 부족한 자산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팁 4. 부부의 경제적 역할 분담.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면 각자의 경제적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한 명은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재테크 전문가 역할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소비를 관리하고 일상적인 지출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 남편이 퇴직 후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다면 아내는 집안 경제를 관리하며 소득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예산을 조정하고 절약할 부분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각자의 역할을 잘 나누어 서로 도우면 자산 8천만 원도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더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대화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산과 지출에 대해 자주 논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자산 8천만 원, 더 이상 불안한 숫자가 아니다. 8천만 원은 분명히 작은 자산이지만 효율적인 관리와 생활 전략을 통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와 재정 관리, 소비 절감, 부부간 협력을 통해 자산을 더 잘 활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스스로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실천하며 작은 변화를 쌓아가면 충분히 원하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